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일단 뭐 생방송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잘 못 찾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는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뭐 저는 트위터도 찾으려고 했고, 요즘 트위터 그렇게 많이 안 보거든요. 그렇게 많이는 안 봅니다. 근데 이제 트위터를 좀 보기도 했고 파기도 했고, 그다음에 SEC를 홈페이지를 거의 뭐 파다시피 했는데, 뭐 제가 찾을 때는 나오지 않았는데 뭐 다른 곳에서 보니까 이제 찾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는 뭐 법원에 제출할 때는 제출을 하되, 뭐 이거를 뭐 SEC에 올리거나 이렇게 보고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꼭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나중에 올려도 상관이 없다, 업데이트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일단은 저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신, 뭐 이메일로 주신 실명을 뭐 거론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디를 몰라서. 이용찬님, 그다음에 전형 열님께서 제 이메일로 저에게 또 중요한 자료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해 보다가 생방송 때 좀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요 고소장 내용 수정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업데이트 된 걸 못 찾아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방송을 찌라시인 것처럼 이제 좀 보여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생방송을 해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게 됐고요. 죄송하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녹화 방송에서도 일단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드리고요. 뭐 사람인데 뭐 실수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저는 못 찾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다는 점. 요번 연도 들어서 두 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히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기반 내용이 이제 추가됐는데, 이제 크리스 라슨과 갈링하우스가 모두 저 모두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 및 기타 투자자들에게 XRP 판매를 협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뭐 SEC가 이 두 명의 임원을 피고인으로 콕 집어 지목한 것은 이례적인 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다른 뉴스에서도 이렇게 쭉쭉 나오고요. 뭐 실행해 가격 조작 직접 지시하고 이랬던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고소장을 보니까 이제 뭐 내용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SEC에서 보낸 그런 업데이트 문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죠. 저는 이제 SEC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다 찾았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SEC에서 고소장을 냈으니까 SEC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데서 많이 찾았죠. 이게 뭐 보시면은 12월 22일 걸로 됐고, 그리고 뭐 구독자님, 그 시청자분께서 이제 알려주신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대입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 1번 이 홈페이지에서 요 1번 나온 거 요걸 찾으면 요게 최신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최신인데, 왜냐면 여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했죠. 사실 내렸어야 되는데 요거를 너무 안 내리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허걱, 내가 그렇게 내가 진짜 왜냐면 SEC에서 안 나왔으니까, 제 SEC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다가, 여기 뭐 다른 사이트, 여기 뭐 진짜 법 쪽에서의 그 어떤 문서를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점. 제가 왜냐면 트위터를 좀 자세하게 봤다면은 이런 것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트위터를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알람 설정을 해서 이제 그거에 오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뭐 리플사나 뭐 이런 것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트위터를 다 찾지 않더라도 별로 된다, 상관없다, 다른 데서 정보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트위터를 좀 더 깊게 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찾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업데이트 된 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여기 가져왔는데, 서머리는 바뀐 거 없습니다. 서머리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었는데 SEC하고 요 그 12월 22일 날 나온 거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서머리는 바뀐 게 없어요. 최신에 업데이트된 거하고, 그냥 세부 사항에서 조금 이제 빵영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하고 그다음에 크리스 라슨하고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됐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사실이라고
SEC에서 봤을 때는 그게 사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리플사에서는 계속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이제 증권으로 보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동들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증권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이제 화폐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 라슨 그 말고 제드 맥켈롭도 매도했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화폐다. 이런 식으로 제가 1년 전도 1년 전에도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증권 SEC가 아무래도 증권법에 관련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콕 집어서 이제 크리스 라슨하고 빵영하고의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게 된 거고, 아마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중요한 결정이 뭐 내려지지 않을까 뭐 생각하는데, 어차피 뭐 결정과 판결은 뭐 판사가 하는 거니까요. 뭐 굳이 뭐 그렇게 깊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걸 좀 깊이 찾아보려고 그랬었죠. 이런 날짜별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실행해라 고해야 돼. 뭐 이런 거 나와서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자료 출처 같은 거에 나올 수가 있을 거잖아요. 보시면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없더라고요. 이제 참고 자료, 이제 참조 자료 같은 거 CC 붙여가지고 있는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불가능하게 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못 드리고, SEC의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뭐 이렇게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이제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리플사가 얼마를 팔고 얼마를 매도하고 얼마를 매수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플사에서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뭐예요, 리플사에 있는 에스크로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매 분기마다 어떻게 XRP가 판매되고 있는지 이런 걸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스크로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리플사 임원들이 들고 있는 60억 개, 자 60억 개를 가지고 이제 된 거죠. 아니면 회사 돈으로 더 매수를 하고 뭐 XRP 가격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또 매도를 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60억 개의 XRP가 움직임도 이제 다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게 문제점으로서 그게 나온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브래드 갈링하우스하고 크리스 라센하고의 어카운트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지갑 대 지갑으로 옮겨졌지 거래소에서 어떻게 팔렸는지는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뉴스들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증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유틸리티로서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어떤 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리프사가 이 XRP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에스크로락에서도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판매할 수 있고 다시 뭐 할 수 있겠죠. 예, 그거는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은 뭐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이걸 또 심각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갈링하우스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CEO. 왜냐면 지금까지 왔을 때 좀 책임지고 좀 가는 걸로 하고, 크리스 라스는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제가 생방송을 했을 때는 제가 리플사 인원들, 초창기에 있었던 임원들 쭉쭉 보여드리면서 이게 아무래도 좀 그래도 중요한 인물이 좀 빠져서는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라슨하고 갈링하우스하고 만약에 리플사에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더 좋은 인물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리플사 초기의 방향을 알고 있고 계속 그 리플사의 어떤 그림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 라슨이지 않을까. 뭐 결국 남는 사람은 알더 브리또하고 그다음에 데이브 숄츠가 남는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데이브 숄츠밖에 없는데, 뭐 전체적으로서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기존 멤버들 중에 뭐 알더 브리또는 뒤에서 리플사를 자문 역할,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얼굴도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요 데이비 숄츠밖에 안 남는 건데, 참 그러면은 리플사가 참 앞으로 방향을 갈 때 조금 방향성이 좀 틀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리스 라슨까지는 좀 어떻게든지 승리를 하고 갈링하우스가 좀 책임지고 나가는 방향, 이 정도가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말 그대로 문서 이렇게 깊게 확인해 보지 않고요. 그냥 뭐 사실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고 SEC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막 뭐 파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제가 판사처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 이런 리플사의 라센과 갈링하우스가 가격 조작을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댓글이 많이 보여서, 그래서 제가 다음 방송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지금 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생방송 때 진짜 이게 막 너무 큰 거 하나 맞아가지고 해롱해롱 거리다가 다시 또 마음 잡고 다시 또 방송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연도는 요 두 개, 요거 실수 요게 마지막이 될 거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왜냐면 제가 의심의 눈으로 보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틀리게 된 거잖아요. 제가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 기사 보고 그냥 갔으면은 그냥 뭐 문제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트위터에서만 보다가 이런 거 자료를 딱 보면은 됐을 텐데, 저는 트위터에서 자료를 구하지 않으니까 직접 봐도 SEC에서 직접 다운을 받아서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다르죠. 저는 트위터에서 보는 거는 트위터에서 봤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직접 사이트에서 본 거는 사이트에서 본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근데 SEC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확실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홈페이지를 좀 많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런 실수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실수는 뭐 다음부터는 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